400년 전 기생과 천민의 신분으로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나눈 이들이 있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여라. 두 연인은 가고 없지만 애달픈 시기가 남아 그 옛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여라. 이별한 님을 생각하는 그 한 여인의 그리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조인데요. 지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이 시의 지은이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매창입니다. 이 매창은 부안 출신의 기생으로 이 한문 시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검은고 연주에도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아주 명성이 이 전국에 퍼져서 유명한 사대부들이 이 매창을 보기 위해서 부안으로 적지 않게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매창과 친분을 맺은 사람들 중에는 전라도 일대에서 현감을 지낸 이귀, 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창이 사랑했던 인물은 지위가 높은 관료도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의 연인, 그는 유희경이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조선시대 가장 업신여김을 받던 천민이었습니다. 당대 이 사대부들의 관심을 얻고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기생이 사랑한 남자가 천민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당시 양반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한시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매창과 유희경의 사랑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이 가능했던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으로 손꼽히는 이 매창이 어떤 여인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서림공원. 이곳의 입구에서 매창의 시비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74년에 세워진 이 시비는 매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 세운 것으로 그녀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애정을 짐작해 해준다. 여러 시인 묵격과 더불어 담소를 하고 시작을 나눴던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 뜻을 살려서 바로 이 자리에 매창의 시비를 세우게 된 것이고, 다시 언덕을 따라 10여 분을 건너라면 매창의 무덤 앞에 다다르게 된다. 변변한 비석 하나 갖추지 못한 다른 기생들과는 달리 그녀의 무덤은 단정히 손질돼 있었다. 부안 사람들에게 매창은 시와 검은고 연주에 능했던 이 고장의 대표적인 예술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매창의 시는 그녀가 죽은 이후 아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이것을 계암사에서 목판본으로 만들었는데 원하는 이가 너무 많아 절의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목판을 불살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부안 사람들은 그녀의 시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다. 매창은 1573년 부안현의 아전이었던 이 탕종의 처백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기생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한문 공부와 검은고 연주를 즐겼다고 한다. 기생이 된 후엔 이름을 기랑으로 바꾸고 직접 자신의 호를 지어 매창이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 그녀의 명성은 인근 양반들 사이에 알려지게 됐는데 부안엔 그 시절 매창이 즐겨 찾았다는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 여기 금대 같은 거요? 여기 금대입니다. 매창이 바로 이 바위 위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여러 시인 묵객들과 더불어 시작을 했던 그 자리입니다. 매창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시인과 문장가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부안을 찾았다고 한다. 그들 중엔 이귀와 허균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균은 매창과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얼굴은 비록 뛰어나지 못했지만 재주와 정치가 있어 함께 얘기를 나눌 만했다. 하루 종일 술을 나누어 마시고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저녁이 되자 조카 딸을 침실로 보내주었다. 여행하는 곳곳마다 기생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닌 허균이었건만 매창과는 남녀의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10년 뒤 허균이 매창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10년씩이나 가깝게 지낼 수 있었겠는가. 매창은 기생이면서도 사실은 기생이 아닌 것으로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매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끝까지 절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으로 살면서도 절개를 지켰던 면모들이 매창 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다정다감한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 두 가지 면 때문에 부안 사람들 그리고 그 후세의 시인들이 매창 문학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의 신분이라고 하나 매창은 행동거지가 바르고 절개가 고든 여인이었다. 손님들 중에 그녀를 유혹해보려는 이들도 많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같은 매창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은 그녀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었다. 그것은 28살 연상이었던 초는 유희경과의 만남이었다. 시인 신석정은 개성에는 송도 삼절이 있듯이 부안에는 부안 삼절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송도 삼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박연폭포 그리고 황진이 또 황진이를 사랑했던 화담 서경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송도 삼절에 대비해서 이 신석정은 부안의 명소인 직소폭포 그리고 매창과 유희경을 일컬어 부안 삼절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